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진실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찬물 견지려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사할 거는 조사해야 된다. 왜? 어차피 이 부정선거라는 거를 밝혀내지 않으면은 또 재발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하되, 여러분들은 그 다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알면서 가야 된다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미는 설령 그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유는 알아야 된다예요. 그리고 어차피 다시 한번 기회는 또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 부정투표, 득표 조작이 제일 저희가 컸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저희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 때문에 제가 그래요. 오늘 방송하는 거는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꽝매가 있던 방송이 전초전이라 그랬죠? 보라고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슬라이드가 한 적어도 15장 정도 나옵니다. 네. 그거랑 연계돼 있어요. 다 맞물려서. 그리고 또 이제 내일쯤에 또 방송을 할 수도 있는데, 꽝매가 그 방송이 또 이거랑 또 연결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라고 해서 바뀌는 시대에 수동적으로 그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제로 나오는 거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꽤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의외로 보도가 크게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2018년도서부터 해서 잠깐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미국 청문회에 끌려가서 조사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그렇게 집중 조명을 받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PPT 내용에. 그래서 인물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좀 인물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이유는 아마 종교랑 관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 개신교 쪽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적 관습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논리가 흑백 논리인 것 같습니다. 선과 악.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이거부터. 저기 헨리 키신저 나오죠. 여러분들 음모론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또 한 사람, 빌 게이츠. 요즘 난리가 났죠? 많이 얘기 나오죠?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마크 주커버그.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얼런 머스크까지. 근데 이제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누구냐면은 제가 저번에 가져왔던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 있죠? 그 책의 저자입니다. 스웨덴 학자예요. 네, 닉 보스트롬. 그리고 블룸버그 회의에도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저 왼쪽 밑에 보면 알렉산더 닉스. 저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회사의 대표이사, CEO였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사람은 알렉산드로 코건. 그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정보 수집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사람들. 자, 요런 사람들이에요. 자, 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인의 분류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다 분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음모론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트럼프, 이방카, 딸이죠. 제르드 쿠슈너, 사위죠.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당연히 국무장관, 전 CIA 국장이죠. 피터 틸, 모를 수 있는데 저 사람, 트럼프의 후원자입니다. 네. 저 사람이랑 또 한 사람 큰 손이 있었는데, 아이칸인가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이런 몇몇 큰 거부들이 트럼프를 지원했죠. 근데 저 피터 틸을 이번에 또 얘기합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또 얘기해요. 스티브 배넌, 아시죠? 음모론에서 많이 나오는 딥스테이트 밝히는 사람. 자, 요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피터 틸이라는 사람 빼고 저 5사람은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에 포함될 거예요. 결론부터 스포하면은 그런 거 없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이해관계로 싸우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6명 중에 트럼프랑 스티브 배넌을 제외한 4명, 이방카, 쿠슈너, 피터 틸, 마이크 폼비오는 작년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와, 어떻게 된가요? 빌더버그 회의 가면 나쁜 놈들이라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는 그 음모론의 회의에 트럼프의 핵심 진영 사람 4명이 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빠서 못 갔겠지. 설마 딸은 검문 세력인데 아빠가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설마? 이방카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전 좋다 나쁘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각은 없다. 자, 사건 개요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이 사건은요, 페이스북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2015년 10월 그 가디안이라는 영국의 신문이 있습니다. 더럽게 어려운 기사 있어요. 가디안이라는 영국의 신문인데 정말 읽기 어려운 신문. 문법을 너무 어렵게 써서 그런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그 조작 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한 사건입니다. 그게 캠브리지 아날리티카예요. 누구랑 함께? 페이스북과 함께. 이 캠브리지 아날리티카라는 회사가 그 페이스북에 있는 API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뭐 서로 좋아요, 싫어요,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좋아요를 뭐 이렇게 그 친구 맺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연결된 메커니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를 이용해 갖고 여러 사람들의 그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분석해서 선거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미국 내에서 불법이랍니다. 네, 했었는데 그 2014년에 캠브리지 대학교 심리학교에서 알렉산더 코건 저 사람이 그 심리 퀴즈 게임 앱인 제목이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앱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앙케이트 조사라는 과정 속에서 접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선거를 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선거를 조작하는 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궁금하잖아요. 이길 수 있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사건의 그 첫 출발점은요, 트럼프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앞에 있었던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화당에서 그 상원의원으로 선거를 할 때 이 선거 활동에도 캠브리지 아날리티카가 개입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을 당선시킵니다. 공화당 내에서 경선에서도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이기게 만들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그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이 당시 그 선거 후보자들 중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후보가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시켰습니다. 놀랍죠? 그런 걸 보면은 그 정보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선거라면은 질 수밖에 없었던 선거를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서 이긴 거를 보고 트럼프 캠프에서 야, 너희들 우리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번 그게 2016년 그 선거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그때 선거 캠페인에 참여해서 그거를 꾸려나갔어요.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공화당의 쟁쟁한 후보들 중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트럼프 몰랐잖아.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명도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띄워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랬고 그때 당시에 이 작업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 때 작업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추 5천만 명.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이니까 한 거의 6분의 1 가량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게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사건의 주요 개요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 정보를 도용해가지고 했다는 게 다 인정됐어요. 다 인정됐습니다. 벌금 맞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자체는 민주당 관점에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그냥 선거는 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전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개요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정보 유출이 되었고 그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활용이 됐다라는 것까지 다 증명이 됐으나 그래도 안 됐다. 재판에 이기고도 못했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림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이 나옵니다. 저기 알렉산더 닉스라는 사람이 저기 중간에 있죠. 저 사람이 캠브리지 아날리티카라는 회사를 세운 창업자 CEO예요. 저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알렉산드로 코건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앱을 개발했고 그 앱을 이용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선거 분석 자료로 쓴 겁니다. 그 자료를 트럼프 진영에서 가져다가 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선거 캠페인, 일종의 그 사이버 댓글 부대라고 할 수 있나? 그러한 그 인터넷 홍보를 했던 팀의 이름이 알라모입니다. 알라모라는 건 옛날 때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그 미군이 최후까지 그 싸웠던 항전했던 요새 이름이 알라모예요.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이쪽에 따왔더라고. 그래서 그 알라모라는 이름을 만들고 거기서 그 사이버 활동을 했는데 그 알라모 쪽에서 저 정보를 가지고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주도적으로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의 사위였어요. 그랬고 그거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 우리 저번에 그 새벽당 그거 할 때도 저희가 유튜브 방송하고 막 했죠? 그걸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화면 보여주세요. 저기 스티브 배넌.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 그리고 참고로 스티브 배넌은 이 캠브리지 아날리티카의 임원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도 만들고 이 회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공헌한 사람이에요. 그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거,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여러분 주커버그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모론의 그 관점에서 주커버그 나오면 딥스테이트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예. 왜 그러느냐? 그건 주커버그는 여기에 왜 참여했느냐? 주커버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다? 데이빗 록펠러. 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자, 그런데 이 페이스북은 여기 왜 같이 참가하게 됐느냐? 제가 국가의 배드가이 할 때 요 그림을 그려드렸죠? 요 밑에 보면은 피터 틸이라고 있죠? 저 피터 틸이 페이스북의 창립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페이스북 주식이 한 10%를 가지고 있대요. 지금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때. 그랬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했던 헐크 호간이 고커라는 그 인터넷 그 방송 그쪽 회사들하고 소송 전쟁 벌어졌을 때 뒤에서 자금을 대준 사람입니다. 재판 자금을. 그래서 그 인터넷 회사를 부도내버렸죠. 그때 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저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저 사람의 영향력으로 페이스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캠페인 선거에 페이스북이 같이 움직인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는 따라올만 합니까? 네? 여기까지는. 아, 페이팔 창업자 맞습니다. 페이팔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되니까. 자, 여기 다시 보면 트럼프 캠페인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스티브 배넌이 실질적으로 일종의 우리나라 지금은 좌파 김어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선거를 그렇게 이제 방송,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 홍보를 했죠. 그게 스티브 배넌이고, 그러한 것들을 막 퍼뜨리고 보급하는 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다? 제러드 쿠슈너. 사위, 트럼프의 사위가 그걸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물론 도왔던 사람, 페이스북의 그 초기 창시자이자 투자자이기도 했던 피터 틸, 저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거기에 마이크 폼페이오도 있네. 오,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정보. 국무장관 이전에 저 사람 CIA 국장이었잖아. 하여튼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주커버그가 같이 나오죠. 왜? 공동사업자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들통이 나면서 페이스북이 한때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게 아마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그 재판을 했던 그 사건이에요. 아, 2018년도구나. 예. 이렇게 뭐 페이스북 최대 위기 해갖고 나오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재판까지 끌려나가서 청문회를 했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영국도 가고 뭐 난리를 했더구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결론은 페이스북이 잘못은 했다. 하지만 뭐 실질적인 독박은 누가 썼느냐? 캠브리지 아날리티카가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